고살리 탐방로입니다. 여기는 고살리는 계곡의 샘을 이룬 터와 주변을 말하며 연중 물이 고이고 흐르는 곳으로 하래 1위 마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제주 고살리 숲길을 가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제주 고살리 숲길에 들어있는 입구 찾기가 쉽지 않다는 그 이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살짝 걱정을 하며 출발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 너무나 쉽게 찾아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걱정했던 것에 비해 좀 허무하기도 했답니다. 281번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입석동 저주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해서 바로 그 건너편에 제주 고살리 숲길이 입구가 있습니다. 그 선덕사절 맞은편이죠. 제주시 방향에서 갔을 경우 그 뚜벅이들은 길을 건너야 갈 수 있는데 보이네요. 근처에 횡단보도가 없어 난감하더군요. 차들이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데 건너야 하는 위치가 또 커브길이라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조금 더 지나고 보니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입석동 버스 정류장에서 고살길 숲길 방면으로 더 걸어가다 보면 횡단보도가 있으니 무단횡단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참으세요.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은 입석동 정류소 바로 뒤에 있는 선덕사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제주 고살리 숲길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을 이용하실 분은 선덕사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그 공사 중인지 화장실을 못 들어가서 한참 헤맸답니다. 찾다가 포기하고 나서 다시 주차장으로 와보니 화장실 뒤에 화장실이 또 있었어요. 헤매지 마시고 바로 화장실 뒤에 있는 화장실로 가시면 됩니다. 고살리 숲길 갈 때 복장은요. 아무래도 자연 그대로의 숲속이기 때문에 벌레가 꽤 있어요. 그러니 진짜 곧자월이겠죠. 고살리 숲길에 가시는 분들은 목이 깊어질 뿌리거나 긴 팔, 긴 바지를 입는 걸 추천드려요. 겨울에 가시는 분들은 물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제주 고살리 그 탐방로 포인트는 정랑나무예요. 숲길 입구에는 탐방로 안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고살리 계곡에 대해서 설명이 적혀 있어서 들어가시기 전에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아요. 탐방로 안내도를 지나면 바로 포장도로가 끝나면서 큰 바위 두 개를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고살리 숲길이 시작하시면 된답니다. 고살리 숲길은 편도 2.1km, 왕복 2시간 정도 걸리는 숲길 트레킹 코스랍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와 하는 곳으로 효돈천 상류 하천을 지나서 있는 탐방로예요. 이 물이 흘러서 세조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6월에 세조각을 다녀오고 또 갔다 왔거든요. 익숙한 이름 효돈천을 들으니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자자, 다시 고살리로 돌아와서 고살리 탐복로 코스안내판을 지나면 큰 나무가 가로로 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생각나는 건 없으신가요? 네, 바로 제주도의 전통적인 대문 정랑이 떠오르죠? 제주 고살리 숲길 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정랑나무예요. 큰 바위 2개와 더불어 이제는 진짜 제주 고살리 숲길이 시작입니다. 그 정랑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나무 막대기 3개로 가려져 있는데 3개가 막혀 있으면 주인이 오랫동안 외출 중에서 돌아오려면 며칠 걸린다는 뜻이고
두 개만 있으면 한 일주일 정도, 하나만 있으면 이제 금방 돌아온다는 뜻이고요. 하나도 걸치지 않았으면 그 주인이 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락나무를 지나서 계속 가다 보면 하늘 끝까지 다 있는 곧게 뻗은 편백나무를 만날 수 있어요. 이 편백나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지요. 오전 한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백나무에서 그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뿜어 나온다고 합니다.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힘껏 뱃속까지 깊이 마시면서 걸어보시길 추천해요. 돌담을 곁에 두고 흙길을 걷는 기분이 너무 좋답니다. 조금 가다 보면 어옥도라고 하는 안내편이 나와요. 옛날 사람이 살던 집터와 그 근처 웅덩이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은 물 근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어옥도는 큰 바위와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화 속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하는 곳처럼 느껴지는 곳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웠어요. 고살리 탐방로 포인트에 그 속계라고 있어요. 속계는 건천이지만은 사시사철 물이 고여 있는 곳이에요. 참 신기하죠? 왜 건천이라고 하는지 참.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이곳이 토속신앙이 빈번하게 행해지는 곳이라고 하나 봐요. 특히나 비가 올 때는 물이 엄청 불어나서 폭포가 장관을 이룬답니다. 최근에 탄투 태풍과 가을 장마가 물이 너무나 깨끗해서 계속 물속의 돌멩이 숫자를 셀 수 있겠네요. 이어지면서 비가 많이 왔어요. 그 속계는 김영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 그리고 협재해수욕장과 같은 에메랄드 빛깔이 물웅덩이라 너무 이뻐요. 아마도 그래서 제주 고살리 탐방로를 걸으신 분들이 이곳 속계까지만 걸으시고는 다시 되돌아가시는 듯해요. 하지만 그 뒤에도 계속 걸어보시면 또 다른 곳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바로 그 탐방로 포인트는 장냉이도가 나오거든요. 장냉이도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자손들이 관을 짊어지고 묘지까지 이동하는 길이 이 웅덩이를 넘어서 가야 했대요. 냇가의 나무를 잘라내고 길을 만들어 운구를 하고 나서 이곳을 영장을 넘기는 도로, 그런 의미로 장냉이도 또는 그 장넘기도라고 불리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그곳이 그곳 같지만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 보니 괜히 더 유심히 보고 생각나게 되는 듯해요. 아이들과 함께 탐방로를 걷게 되면 장냉이도에서 멋지게 설명을 해주세요. 고살리 탐방로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따로 없는데요. 고살리 숲길을 다 돌고서 나오다 보니 고살리 탐방로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큰 바위 2개 바로 옆에 떡하니 주차를 해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곳이고 주차금지 표시조차 없지만 기왕이면 조금 걷더라도 선다서 주차장을 이용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자연과의 약속을 한번 해볼까요? 예전부터 이틀을 지켜온 자생 동식물 그리고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들은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지키고 인간과 자연의 행복한 소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레리 리미는 마을의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를 잘 정리하여 후세에 남기겠습니다. 여행자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친절하고 의미 있는 안내를 하겠습니다. 가생식물들을 복원하여 생물 종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겠습니다. 더불어 여행자는 탐방로를 벗어나 동식물을 해치거나 훼손 또는 채취하는 행동을 삼가해 주십시오. 쓰레기는 최대한 줄이고 되가져가기를 해서 아름다운 숲을 지켜주십시오. 숲에서는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사를 금지하고 금연을 지켜주십시오. 애완동물을 데리고 탐방하지 마십시오. 차량이나 산악 자전거를 이용한 탐방은 삼가해 주십시오. 이상은 하레리 생태